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와, 2천만 원을 깎아준다고? EV9을 사전 계약까지 해서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로 진지하게 정말 화가 나는 순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아차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잘 쌓아가던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사전 계약한 충성 고객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던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한두 푼도 아니고 기아 역사상 제일 비싼 차를 이렇게 판매한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주차하는데 각도가 안 나와. 이게 한참 돌아가고 다 짜증나 이씨. 마음을 가다놓고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좀 앉아 있습니다. 이제 EV9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할인 판매는 진짜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EV9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계약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가격 할인이 최고였는데, 그동안 제가 몇 번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차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1, 2천만 원만 어이가 없네. 갑자기 또 1, 2천만 원만 깎아줘도 정말 괜찮은 상품성을 가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 2천만 원을 깎아줘 버리니까 계약자가 2순위, 3순위, 막 4순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7월 생산에서 재고로 남아있던 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계약을 넣어도 3, 4순위까지 밀려서 대기 계약 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참 의외의 상황인데, 일단 이분들에게 이 차에 대한 장단점을 먼저 좀 확실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EV9을 구입하려고 고민했던 분들, 저 같은 경우는 견적받은 게 9천만 원 초반이었으니까 그 가격이면은 비슷하게 볼 수 있었던 차가, 그 영업사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BMW X5 같은 차하고도 가격이 비슷하다고 했었어요. 조금만 더 보태면은 BMW X5를 살 수 있으니까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비슷합니다. 저희 시승기에서 전해드렸다시피 GV8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나 EV9이나 이런 비슷한 9천만 원, 8천만 원대의 차들을 선택하고자 하면 수입차까지 넘어가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군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차의 장점부터 먼저 짧게 말씀드리죠. 제가 12,000km 정도를 그동안 주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승차감이 좋아요. 왜 그런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차가 무겁다 보니까 묵직하게 나가는데 모터 힘은 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차를 듬직하게 밀어주는 그런 승차감은 좋아요. 그리고 이 승차감 좋다는 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19인치 타이어를 끼웠을 때는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21인치로 바꾸면서 금호 타이어에서 미쉐린으로 타이어가 바뀌었는데 이 타이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19인치보다 가벼운 21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도 19인치 금호 타이어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고 하는 21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들어간 상태에서만 제가 한정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이 차 공간입니다. 3열까지 있는데 공간에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다른 차에 비교하면 동급 SUV에 비교해서 작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산타페라든가 이런 차들이 트렁크 사이즈를 재보면 더 큰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 차 전기차 EGMP 플랫폼의 한계 때문인데, 트렁크 바닥 높이가 꽤 올라가요. 그래서 트렁크 높이 공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공간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어요. 만약에 골프백을 넣는다 하면은 휠하우스 바깥쪽에 가로로 딱 긴 공간에다 집어넣으면은 들어가는데, 그 사이 공간에 가로로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쌓을 때 잘 쌓으면은 뭐 충분히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건 차체 크기 대비해서 앞좌석, 뒷좌석 두 시트의 공간은 굉장히 넓고 좋은데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하고 충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을에는 뭐 600km 정도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다고 나오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 많이 줄어들어서 490km 이 정도 100% 충전하면 찍히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주행 거리면은 어지간히 뭐 기름 한 번 넣어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 저희가 EV9 시승기 전해드리면서 제가 급속 충전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뭐 여행기처럼 이런 것들을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충전을 해보면은 그동안 한 5개월, 6개월 정도 타서 보면은 급속 충전을 한 케이스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어요. 지방 먼 곳을 장거리 한 번에 다녀온다던가 이럴 때 급속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들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지간한 경우에는 저희 집에 혹은 다른 곳에 완속 충전을 하기 때문에 완속 충전만 되는 곳이 있다면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 EV9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장점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런 거 확실히 아셔야겠죠. 그동안 타보면은 단점도 확실히 있습니다. 몇 가지 단점만 말씀드릴게요. 승차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차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커브를 틀어서 뭐 산길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때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 한계를 그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처럼 차를 여러 대를 번갈아 가면서 많이 타다 보면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SUV들보다 그 한계가 빨리 다가와요. 결국에는 차한테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게 되고 속도를 낮추게 되고 좀 더 부드럽게 편한 주행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한계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확실히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으로 가는데 앞서 실내가 굉장히 넓어서 좋았다고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실내가 넓은 이유가 굉장히 긴 휠베이스에 있어요. 이 EGMP 플랫폼은 휠베이스를 길게 가져가고 앞뒤 오버행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휠베이스를 길게 가져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후륜 조향이나 커브를 틀기 위한 뭔가 다른 기술을 넣지 않고 휠베이스만 길게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 차가 주차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트의 좁은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집어넣어야 될 때, 차를 다시 반대로 꺼낼 때 이런 데 불편하고요. 유턴을 할 때도 좁은 도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아마 카니발 같은 차보다 제 경험상으로는 더 긴 것 같아서 유턴을 할 때 적어도 2.5차선 정도는 있어야 쉽게 유턴을 할 수 있고요. 2차선만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뒤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이 숙달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단점으로는 3열 시트를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람이 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차체는 굉장히 큰데 카니발 같은 차와 비교하자면은 3열은 좀 좁아요. 어른이 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타고 내리는 과정도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미니밴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을 그 시트 있는 데까지 넓게 쓰는 5인승이었으면 이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7인승 시트를 넣어 놓으니까 평소에는 여기에 뭔가를 적재하기가 굉장히 좁아지니까 7인승이 꼭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이건 공간을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진짜 시승할 때는 잘 못 느꼈었는데 다른 차들 비교 시승하면서 느껴진 겁니다. 제가 선택한 EV9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에 전방 화면을 합성해서 보여주는 기능인데 그게 이 차는 요 센터 콘솔에 있는 요 오른쪽 화면에서 나옵니다. 이게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GV80 페이스리프트를 타보니까 여기에 있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운전대 뒤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운전하면서 이 증강현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 있는 걸 여기로 옮겨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EV9에선 오버 스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합니다. 이 차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정말 없는 거 없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옵션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6개월 정도 타다 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문인식이라든가 카페이 같은 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용해 볼 기회도 없었고 주변 환경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웨이브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를 보는 거는 충전 중에 본다기보다는 아이들하고 타서 잠깐 누군가를 기다릴 때 뭐 5분 10분 정도 이럴 때 잠깐 틀어주는 용도로 적합한데 OTT의 길이가 30분 40분씩 되니까 유튜브 같은 거 간단히 보는 게 낫지 OTT를 거기서 틀어서 꾸준히 본다 이거는 그렇게 뭐 많이 있는 일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쏙 뺀 뭔가 알뜰한 옵션을 적용한 그런 EV9이 나오면은 좀 더 가격도 낮출 수 있을 테고 좀 메리트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상품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과한 옵션이 들어간 차, 회사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 있고 뽐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더 많이 깎아서 실용적인 차가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꼽는 단점, 이거는 19인치 휠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 금호 타이어의 품질이 좀 아쉬워요. 21인치 미쉐린 타이어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19인치를 타게 되면은 차가 앞뒤로 울렁울렁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21인치를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울렁울렁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고 멈췄을 때 차가 앞뒤로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여요. 이 느낌이 최근에 현대자동차나 기아 이런 데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이거 좀 불쾌하고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EV9을 타면서 거의 원페달, 아이페달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페달을 사용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제동을 하면서 멈춰서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탁 멈춰서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 6개월 타면서 12,000km
km 정도를 이 중에 11,000km 정도는 아이페달로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아이페달 사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19인치보다는 21인치가 확실히 좋고요. 애프터마켓에서 바꾸더라도 저는 꼭 21인치를 경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점으로 꼽았던 거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죠. 너무 비싸다. 가격 문제였는데 근데 이 가격을 낮추니까 많이 팔리는 거. 뭐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저는 뭐 자동차 업계 관련 업계 미디어에 일을 하면서 여러 차들을 보게 되는데 비싸게 가격 출시해 놓고 계속 할인해서 파는 차 수입차들에 꽤 많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옵션 선택해서 팔 수 있는 국산차가 이렇게 큰 폭의 할인을 하면서 판매하는 거 정말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데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직원 판매가 안 됐으면은 그 나머지 물량은 해외로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이 차들에 대해서 옵션을 좀 더 뺀 마이너스 옵션을 넣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배터리를 좀 줄여서 가격을 낮춰서 판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차 그대로 똑같은 상품의 똑같은 차를 재고차라는 형식으로 무려 차값의 20%씩 빼주면서 판매를 한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EV9의 가격에 대한 얘기는 비싸도 단점이고 너무 가격을 낮춰도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아 이거 어떻게 팔죠? 이런 상황이면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재고는 처분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기아차 정책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를 구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창문 떨림 문제도 있었고 시동 꺼짐 문제도 있었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전 계약자들이고 먼저 차를 출고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기아 브랜드 역사상 가장 비싼 차를 구입하면서도 기아를 응원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꺾어버린 게 이번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전기차의 과도기적인 문제가 아닐까, 보조금에 따라서 가격 책정을 하는 전기차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기아의 K9, EV9 둘 다 잘 안 팔리는 차로서 9의 저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EV9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된 거 아닌가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번처럼 가격을 20% 이상 할인하는 사건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을 거고요. 기아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가격을 할인해서 떨이 판매하듯이 차를 팔아버린다. 미리 사전 계약까지 하면서 구매했던 충성 고객들에게 아무런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브랜드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굉장히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EV9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